당신은 이미 팔 기회를 잃었다는 거야. 시장 반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요? 실제로 반토막이 돼버립니다. 자, 현금을 좀 들고 있다, 이미 현금을 확보해놨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요,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금 만들어 놓은 거 다시 재차 매수에 가담, 일부 매수 가담, 시장 반등 시 매수 가담, 다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수 가담을 하시고요.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이때처럼 꺾이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눈으로 다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심하게 다시 한번 재차 밀린다 싶으면요, 여기서 만든 현금의 한 3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코스닥 150 인버스 매수, 그리고 나머지 현금은요, 다음날부터 데이 트레이딩. 자, 지수가 급락할 때는 기본적으로 테마주들은 많이 급등하는 애들이 보일 거예요. 오히려 지수 급락의 수혜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데이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현금 들고 있던 걸 다시 매수 대응. 아주 쉽죠. 자, 시장 반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요? 코스닥 분봉을 보고 계세요. 내일은. 여러분들. 주린이들은 여러분들 맨날 장 열리면 여러분들 종목 호가창 보고 있죠? 내일은 여러분들 종목 호가창 봐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일은 코스닥,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코스닥 지수 있죠? 코스닥 지수를, 자, 여기 코스닥 지수를 펴요. 코스닥 지수 핀 다음에, 자, 분봉을 누릅니다. 옆에 분봉. 분봉을 눌러서 분봉의 흐름을 봐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 매수 대응. 지수가 이때처럼 이거 분봉 보고 있는데 이렇게 쭉 빠진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닥 분봉. 자, 그리고 지금 주식을 100%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지금 주식 다 들고 있다는 분들도 이제 아까 여기 접속하신 분들 중에 절반은 주식 들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주식 100% 쓰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코스닥 분봉을 보고 계시다가요,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대로 들고 계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물론 이제 이번에 시장이 올라면서 이 순환매 섹터가 바뀔 수는 있는데, 어쨌든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다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급락한 이후의 지수를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이 급락이. 하나의 이벤트. 즉, 시장이 반등이 다시 나오게 되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6월달 지수처럼 이때처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어차피 다시 85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 100%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그대로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 좀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 대부분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종목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이 빠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4% 빠졌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정도가 정상이에요. 원래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지금 올라오자마자, 들어오시자마자 저한테 이 종목 좀 봐주세요, 저 종목 좀 봐주세요, 종목 봐달라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날인 거 아는데, 근데 그게 종목을 볼 이유가 없어요. 시장을 보면 된다니까. 시장을 보고 시장이 올라오면 여러분들 종목 다 그냥 제자리에 찾아와요. 거의 여러분들 8할 이상은 제자리에 찾아와요. 10개가 급락이 나왔잖아. 근데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10개 중에 8개는 다시 똑같은 자리로 올라오는데 2개가 안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상담을 해야 돼. 그때 가서 왜 내 종목은 지수 올라오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와요? 라고 하면 그 종목은 뭔가 이슈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건데, 거의 대부분 다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 종목을 볼 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내일만큼은 여러분들 종목 호가창 봐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내일 시장을 봐야 된다고. 코스닥 분봉을 봐야 됩니다. 응? 이해되시죠? 자, 주식 100% 있으신 분들의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자, 그러면 주식 100% 들고 있으신 분들이 내일 코스닥 분봉을 딱 쳐다놓고 보고 있는데 어저께처럼 다시 급락세가 나타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10%고 마이너스 15%고 안에 일단 무조건 던져야 돼. 다 손절 쳐야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은 나오면 안 되겠죠.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들 손실을 마이너스 20%에서 그 종목을 팔았다 쳐. 근데 그 종목을 마이너스 20%에서 안 팔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반토막 이상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엔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액션을 취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떤 액션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간보기가 끝나고 나서 방향성이 나오면 그 방향성을 추종을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논리는 지금부터 나오는 그 방향성 자체를 추종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한 가지 이벤트였어. 그냥 순간적인 이벤트로 끝날 문제예요. 이거는. 예. 이때처럼 순간적인 이벤트로 급락 한번 나오고 끝날 문제야. 다시 어차피 살아나면 어차피 누구나 해피한 상황이 돼요. 현금 만든 사람은 잘 가는 종목으로 또 사가지고 또 수익 내면 되고 100% 주식을 들고 있었던 분들은 어차피 들고 있으면 지금 급락 때려 맞은 거 다시 다 회복될 테니까 누구든지 다 해피한 상황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때처럼 다시 끌어올리지 않고 다시 한번 꺾이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 초장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초반에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쭉쭉 때려 맞을 때까지 계속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예,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대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백진수한테 지금 내 종목이 반토막 나는데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고 물어봐도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 왜냐면 시장이 여기서는 더 빠져도 팔면 안 되거든요. 결국엔 이게 어쩔 수 없이 물려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구간에서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지금 현재가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꺾인다라고 했을 경우엔 지금 이 음봉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나올 순 없죠. 똑같이 나올 순 없지만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자, 지금 현재 21선을 이탈한 지점이잖아요. 여기. 예. 지금 현재 시점이 이 지점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아까처럼 다시 살아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예. 모두가 다 해피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밀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주식 100% 들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손절을 치려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도 마이너스 10% 내외는 다 되잖아요.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나는 이 종목 너무 손해 많이 나가지고 못 팔아라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지수는 한번 완벽하게 꺾이겠다 싶으면은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대한민국 시장의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쭉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 종목들이 내가 마이너스 10%였는데 그 종목이 마이너스 50%가 돼요. 실제로 반토막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 첫 번째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슷한 그림을 좀 찾아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실제 이제 코로나 때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요. 코로나 때처럼 급락이 나올까요? 라는 부분은 아유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예.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첫 번째 급락이 나온 거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첫 번째 이슈였잖아요.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처음 생긴 거잖아. 우리가 코로나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었던 시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충격파가 상당히 커요. 하지만 그 똑같은 이슈가 재탕되고 삼탕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슈의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왜?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코로나가 뭔지 다 알잖아요. 그 주식시장은 그런 게 있어요. 학습효과라는 게 있어. 학습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때처럼 급락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초창기에는 유동성이 막 공급을 시작할 때잖아. 각국 은행이나 각국 정부에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유동성 정책을 내기 시작할 때니까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빨리 빠지니까 정책이 나오기 전에 빠지는 거고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격파가 더 커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각국이 부양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나 만약에 내일 뭐 주가가 밀려 내려와 가지고 급락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코로나 때처럼 빠지는 겁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진다.
그 정도의 깊이의 절반 정도 수준만 생각하면 되긴 해요. 만약에 이번에 방향성이 하방으로 잡았다. 만약에 하방으로 잡았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700은 이탈할 것 같아요. 네. 700은 이탈하고 그 밑에서 어디서 저점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700까지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파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700 아래로 훅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시장 고점에서 여러분들 현금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10년째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한국경제TV에서도 시장 고점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 나올 때는 무방 열면 여러분들 1000명 넘게 딱 들어와요. 그럼 그분들한테 다 현금화를 다 만들어줬었어요. 시장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장 고점을 잡는 데는 거의 이력이 났어요. 아주. 거의 모든 고점을 다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경제TV에서 그걸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미 급락이 나온 다음에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도 보면은요. 코로나 때도 여기서 현금 다 잡아드렸는데 여기 요 자리에서 현금 만드세요라고 잡아드렸는데 제가 550포인트 이하로 빠지는 경우에는 팔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550 이하에서 대표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미 이전에 다 물려 있는 상태인데 이때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100% 주식인 상태에서 때려 맞아가지고 결국 못 팔아서 결국 550포인트 이하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500포인트도 이탈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경제TV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기서도 다 현금 다 잡아드렸고 공개방송 열어가지고 근데 전부 다 현금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때 공개방송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드린다고 열면은 이런 데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500포인트 정도 왔을 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미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제가 그 심리는 아는데 제가 절대 팔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550포인트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지옥을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미 주가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점이 어디가 되든 팔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그래서 왜냐면은 어쨌든 500포인트 깨지기 전에 현금화 지금이라도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450 이탈에서 400포인트 근처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팔았으면 그래도 이만큼은 손실을 덜 볼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때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20%가 아니라 이때 팔면은 여러분들 이미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 60% 70%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마이너스 80% 90%까지 가는 건데 마이너스 70%에 팔아가지고 여기서 잡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절대 못 잡아요. 그리고 어차피 모찌가 얼마 안 돼. 돈이 얼마 안 남았어. 답이 안 나와요. 즉 뭐냐면 여기서는 여기가 저점이다 생각하고 팔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이미 팔 기회를 잃었다는 거야. 팔 타이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타이밍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기 이후에서 팔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때려 맞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팔 타이밍이란 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지수가 어디서든지 저점을 잡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답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아예 팔질 마세요. 지수는 어디까지 빠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팔 수 있는 수준에서는 팔 수 있는데 내가 팔 수 있는 수준을 지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파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구간이 와요. 그게 바로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딱 봐도 대충 계좌를 안 쳐다봐도 마이너스 몇 %인지 지수 때만 보면 다 알거든요. 그럼 여기거든. 결국 550 아래에서는 파는 구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든 그냥 무조건 버티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왜? 어쨌든 낙폭이 크면 저점은 어디선가 잡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는 되돌림이 돼요. 모든 종목이. 시장이 그렇게 냉정하진 않아요. 한 번은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 60%, 70% 됐을 때
그 종목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대 올라오면 그때 이제 손절을 하라는 거지. 왜 굳이 마이너스 반토막 난 상태에서 손절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50%에서 그럼 파는 게 낫지 마이너스 70%에서 파느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70% 가도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시간이 언제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이 종목이 마이너스 70을 찍든 마이너스 80을 찍든 마이너스 30%올 때까지 기다렸다 팔라는 얘기거든요. 거의 시장이 급락 나와가지고 빠지는 경우에는요, 그게 어느 정도 되돌리면 되거든. 예, 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마이너스 50%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0, 30%에서 파는 게 낫지. 마이너스 50%에 파느니.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때도 팔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고점에서 파는 게 가장 해피한 거. 1번. 그리고 어차피 못 팔아가지고 주식을 100%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때려 맞은 상황, 그러니까 완벽하게 때려 맞은 상황에서는 그게 지수가 어디까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버티는 것밖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위치에서 지금 지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예. 오늘 라이브는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뭔가 위기가 발생되는 초입 구간에서는요, 내가 들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손실 중이냐 수익 중이냐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히 현금을 만들어야 되냐, 현금을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주식을 들고 버텨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LG화학 같은 경우도 고점 매도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50% 넘게 수익 내고 LG화학도 팔았는데,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게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LG화학이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요,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보여요, 눈에. 그러면 그때 팔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때 뭐 지수가 흔들거릴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랬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